공부하는 동안 듣고 보고 경험하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교단은 무엇을 모델로 삼고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는지 또 벤치마킹 할 수 있는지를 말씀 전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경환 교수님 모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에 재직 중인 오경환이고요. 만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한 가지 정정할 것은 저는 서든에서 공부한 건 아니고요. 사우스 웨스턴에서 교육철학 전공했고 부전공으로는 가정사역, 패밀리 미니스트리 전공하고 돌아왔고요. 사실 저희 학교에 온 지는 얼마 되지인데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준비한 대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교단 교육 정책인데 사실 제가 타교단을 좀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제 UMC 같은 경우, 감리교단 같은 경우나 혹은 CRC 같은 경우, 미국의 개혁파, 이제 더치 칼빈 세미나리가 있는 그런 학교라든지 혹은 PCA 교단, 저희랑 그래도 가장 색깔이 이제 비슷한 교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교육 정책이나 교육 관련된 어떤 거버넌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인터넷 자료나 이런 데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교단 신학교 중에서는 SBC 교단, 그러니까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이 가장 교육 정책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규모나 혹은 재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활발하고 또 활달하게 잘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쪽을 중심으로 제가 발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기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미국 남심례교 교단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이고요. 6대 신학교가 있고요. 6대 신학교의 현재 재학생만 합쳐도 25,000명입니다. 지금 사실 미국의 대부분의 신학교들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별히 초교파 신학교들은 잘 아시겠지만 신학교 본 건물을 팔기도 하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 그래도 교단 신학교 중에 가장 건재하면서 또 영향력 있는 신학교들은 대부분 SBC 산하의 그 6대 신학교라고 볼 수 있고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설립이 되었고요. 1845년에는 교단의 구성원 수가 35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2006년 정도에 1,600만 명까지 모였고요. 지금은 한 1,300만 명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고 한 4만여 교회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교단 구조가 사실 저희랑 조금 많이 다릅니다. 침례교 신학이나 혹은 침례교 구조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SBC에서 최고의 권위는 지역의 침례교회이면서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자치회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교회주의를 상당히 지향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요. 동시에 개교회들이 모인 각각의 스테이트 컨벤션, 주연합회, 저희 말로 하면 지방연합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들 3자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라기보다는 상호 협력적 관계로 존재하는 협동적인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이 협치와 통치 체계가 서로 협력하기로 결정한 지역 교회들의 협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리고 개 교회들이 우리가 얼만큼 교단에 예산을 내고 얼마만큼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서 참여할지를 개 교회별로 결정하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침례교회의 강점 중에 하나는 초창기부터 복음 전파라는 것,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국외 선교와 국내 선교를 가장 중점적인 총회의 사역으로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대부분의 교회가 협력하고 있고 또 재정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도 총회가 있습니다. 애니얼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매년 이제 아마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뉴올리언스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통 굉장히 많이 이렇게 모이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단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탄생한 교단이다 보니까 미션이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가 North American Mission Board라고 해서 미국 국내 선교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고요. 두 번째가 International Mission Board라는 국외 선교 담당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 선교 그 기관에서는 저희 친구들 중에도 여기를 통해서 파송받은, IMB를 통해서 파송받은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보통 이 기관에서는 예를 들어 어떤 국가에 파송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매년 5만 불의 지원금을 교단에서 줍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6년이나 혹은 7년마다 1년씩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펜션, 목회자, 선교사님 펜션도 이 교단에서 관리해서 은퇴 이후에는 쭉 그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SBC가 계속 존재하고 지금까지 영향력 있게 올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코퍼레이티브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CP로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국가와 국제사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이고요. 기금은 지역의 교회들로부터 자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총회는 각각의 총회 산하에 속한 여러 단체들에게 적절한 자원을 배분하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자금을 이 CP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예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P의 작동 원리는 지역교회 회중으로부터 이 CP가 출발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주 대회, 스테이트의 컨벤션에 전달이 되고, 그리고 주 대회에서 이것을 다시 매년 열리는 각 주의 연례회의 대회에서 결정하고, 그 다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두 기관을 중심으로 한 사역들의 배분이 됩니다. 이게 코퍼레이티브 프로그램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이게 1년 정도인데요. 저기 보시면은 지금 제일 아래 그랜드 토탈로 보시면 지금 1억 9천만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약 한 2,3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2,300억 정도가 매년 모이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위에 보시면 1,000억 정도, 매년 1,000억 정도가 IMB라는 국외 선교 기관에 배분이 되고 있고, 그 다음 국내 선교회 한 500억 정도, 그 다음에 그 아래 산하의 6대 신학교들, 게이트웨이, 미드웨스턴, 뉴올리언스, 사우스이스턴, 서던, 사우스웨스턴 이렇게인데요. 적게는 1년에 400억에서 많게는 1년에 한 1,000억까지 이 CP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아래도 이제 총회가 이 CP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단을 운영하고 또 컨퍼런스를 열고 하는데 이 재정이 배분되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되어서 사실 SBC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관이 라이프웨이 크리스천 리소스라는 기관입니다. 저희한테는 라이프웨이라는 기관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쉽게 이해하자면 교육국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1891년에 베프티스트 선데이 스쿨 보드라는 이름으로 명칭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130년 동안 그 지역 교회를 위해서 모든 필요한 사역들을 다 제공하는 게 이 단체의 목적이자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 세계 최고의 비영리 단체다라고 볼 수 있고, 미국 내에서는 현재 가장 큰 기독교 출판사이기도 합니다. 미국 전 주의 거의 대부분의 라이프웨이라는 서점 출판사가 로컬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Biblical Solutions for Life라고 해서 우리 삶에 대한 모든 성경적 대안을 제공한다라는 게 이 출판사의 비전이고요. 현재 풀타임 직원으로 일하는 그 명수가 약 4,000명입니다. 물론 파트타임도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이프웨이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이냐면요. 성경 공부나 기독교 음악, 성경 영화, 교회 용품, 그 다음 BBS 성경학교, 캠프, 리더십, 그리고 통계와 각종 기독교 행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제작해서 준비해주고 있는 기관이고요. SBC 그 애뉴얼 컨퍼런스가 매년 열릴 때 라이프웨이가 어떤 걸 하냐면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중요하고 의미 있는 통계 자료들, 조사들을 가지고 와서 매년 두꺼운 책자를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토대로 해서 교단의 중요한 결정권들, 방향성들, 그리고 정책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라이프웨이가 해주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라이프웨이는 교단의 초창기에는 CP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여기가 독립해서 스스로 자립한 이후에는 지금은 매년 수익의 큰 부분을 다시금 CP에 기부하는 형태로 교단 내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여기 라이프웨이 크리스천 리소스의 지금 재작년 9월 30일까지의 1년 정도의 자산인데요. 지금 자산을 보시면 라이프웨이가 가진 자산이 지금 2억 5천 정도, 5천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하면 약간 2,800억 정도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아래는 지금 유동 자산과 그리고 은퇴 자금, 연금과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여기가 수익입니다. 수익 부분인데 2022년부터 23년도까지 1년 동안을 봤을 때에는
지금 프로덕트 세일즈라고 해서 물건을 판매한 거, 성경 공부 교재나 그런 것들 판매한 것과 이벤트 같은 경우는 세미나나 혹은 교육 프로그램들 제공한 거고요. 또 다른 것들이 있고요. 토탈로는 우리 돈으로 하면은 약 한 2,500억 정도, 2,500억에서 2,600억 정도의 수익을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라이프웨이 한 기관에서요. 라이프웨이가 특별히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10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 사역의 발전을 위해서 교회를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위에 보시면 되겠고, 또 두 번째는 대학생, 그러니까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위한 사역을 제공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가정 사역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현재 미국의 많은 공립학교들이 세큘러 이제 굉장히 세속화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크리스천 홈스쿨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기독교 대안학교들을 지금 많이 다시금 하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들, 리소스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네 번째는 남자, 여자를 위한 사역을 따로 제공합니다. 뭐 예를 들면 맨스 바이블 스터디라든지 혹은 우먼스 바이블 스터디라든지 이렇게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각각 서로 특정한 고민과 또 각기 다른 어떤 생활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때가 많은데 그것에 필요한 사역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다섯 번째는 컨퍼런스 센터와 캠프 운영을 통해서 교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라이프웨이 산하의 캠프에서 운영하는 그 캠프에서 매년 약 10만 명 가까운 어린이가 캠프에 참여해서 결단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책과 성경 출판을 통해서 교회의 교육을 돕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 출판은 단순히 영어 출판이 아니라 선교지에 필요한 그 각기 다른 상이한 언어들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 출판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또 일곱 번째는 출판사 운영을 통해 교회를 지원하고 있고 여덟 번째는 여기가 지금 어디까지 하냐면 교회 건축할 때 공간이나 음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 건축 상담과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주는 영역까지 이제 사역을 확장했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이제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마지막 열 번째가 또한 중요한 부분인데요. 라이프웨이 산하에는 라이프웨이 리서치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서치 센터를 따로 갖고 있어서 여기서 매년 연구를 수행하고 통계를 수집해서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서치 센터는 6대 신학교와 연관되어서 이 6대 신학교에서 특별히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디파트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프로페서들, 이 교수님들과 서로 협업해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매년 결과들을 발표하면서 미래 상황들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또 조언하면서 동시에 각 지역 교회에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 평가 및 의의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SBC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육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 긴급성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매우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단에서는 이에 따라서 상당한 재정을 투자하였고요. 지난 100년 이상 교단 내의 교회들 그리고 교회와 연관된 모든 교육적 사업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매우 유의미한 열매를 맺는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SBC에 속한 아까 4만여 교회들 대부분은 SBC에서 발간한 커리큘럼과 BBS 교재와 또 맨스 바이블 스터디 이런 것들을 거의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BC 자체가 발간하는 교단의 그 커리큘럼의 수준이나 내용들이 매우 뛰어나고 매우 유용하다는 점에서 사실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비단 SBC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교단들, UMC나 PCUSA나 다른 교단들도 라이프웨이 것의 교재들을 개교회별로 취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이프웨이가 급성장한 배경에는 교단의 직접적 관심과 적극적 재정 지원이 유효했고요. 지금은 이제 라이프웨이가 오히려 교단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교단의 다양한 사역들을 펼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도와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리소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라이프웨이는 SBC 교단 내 기관입니다. 그러나 교단의 지도 및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만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점입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이 내용들을 보고 하나씩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단 내 교육의 목적 내용, 범위와 수준을 고려한 유관기관들이 함께 논의하고 동의하여 협력할 수 있는 방안,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과 구조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현재 교회 교육의 필요성, 중요성, 긴급성에 대해서 SBC처럼 저희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기관 혹은 협력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라이프웨이의 모델을 사실 저희 교단에 당장 도입하기에는 우리 교단의 상황과 SBC의 교단 구조의 모델 혹은 어떤 정치적 구조, 스트럭처 이런 것들이 매우 다른 상황이고 또 재정적으로도 매우 다른 상황이라 어렵지만 라이프웨이 모델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장점과 특징에 대해서 파악하고 저희 교단, 우리 교단에 맞는 맥락과 상황에 맞는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들을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에도 뭐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웨이 초창기에는 SBC가 이 CP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정적 도움을 주었지만 성 전략을 수립해서 향후 우리 교단의 교회 교육과 또 기독교 학교, 대안학교 여기에 대한 지도자들, 전문 사역자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고 볼 수 있고 저희 나라 역시 공교육의 세속화가 매우 거센 물결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홈스쿨링이나 혹은 기독교 대안학교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 지금 아직 뒤따라가고 있지 못한 현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고요. 사실 저희 학교에도 저는 기독교 교육과에 있는데 저희 학교에 이렇게 학생들을 보면 정말 성품이나 영성이나 또 실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준비되고 구비된 좋은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요즘 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젊고 헌신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졸업 후에 갈 수 있는 마땅한 진로가 많이 없습니다. 대안학교를 가고 싶어도 대안학교에 못 가는 친구도 있고 또 여러 상황과 형편 때문에 못 가는 일들이 많은데 사실 이 친구들을 저희가 잘 교육하고 또 양육한 만큼 이 친구들이 함께 일할 수 있고 또 교회와 또 교단을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구체화된다면 아마 향후에 우리 교단의 좋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의 정책은 1년 소개가 아니라 교육 100년 지대계의 정신을 가지고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소망을 품고 저희가 이 모임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모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저희 교단이 견실하고 또 건강하게 앞으로 더 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갈 수 있는 귀한 모임이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